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강원입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00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가 강원도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뒤바꿔 놨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치 신인들이 대거 선택을 받으면서 새로운 정치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 100일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오늘 집중진단 강원에서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처음 정치권에 진출한 초선 선출직들과 함께 민선 7기 출범 100일을 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모두 4분과 함께 할 텐데요. 한 분씩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박재균 춘천시 의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재균입니다. 네, 조인묵 양구군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인묵입니다. 심상화 강원도의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심상화입니다. 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마도 민선 7기가 여기 계신 그 정치 신인 여러분들께는 조금 더 특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도전이기도 했었고요. 지난 100일 스스로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 좀 한 분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재균 의원님, 민주당이 굉장히 젊은 피로 불리시던데 지난 100일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기신다면 몇 점이나 주실까요? 지난 100일 동안 그 선거가 끝나고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해외 교류를 그 의원 주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행정감사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는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은 90점 주고 싶습니다. 90점. 네. 예. 후한 점수를 주셨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조인묵 군수님은 어떠실까요? 아유, 저도 이제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네. 아무래도 탐색기하고 조정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 60점. 60점이요? 또 너무 박한 점수를 주신 건 아닐까요? 후하게 네. 줄 만큼 그렇게 활약은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 심상화 의원님. 저한테 점수를 준다면 예. 시작은 반이다 네. 라고 해서 50점 주고 싶습니다. 점수가 점점 더 박해지는데 박재균 의원님 다시 하시겠습니까? 예, 그대로 90점 갈까요? 나는 예. 소신껏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철성 소장님께서는 글쎄요. 각 그 초선 의원분들 내지는 민선 7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도 궁금한데요. 그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아직 100일이라서 평가를 내리기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대거 바뀌지 않았습니까? 대거 바뀌면서 새롭게 올라오는 힘들은 좀 느껴지는 이러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외적으로 상황과 정세도 이제 변한 상황에서 강원도 지자체 단위에서도 새롭게 시도하려고 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나와서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 네. 더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네요. 높은 점수를 주겠다. 반대의 질문을 하나 드려보죠. 예. 굉장히 참신하고 의욕에 차 있는 초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기대가 높았던 게 사실인데요. 반면에 초선 의원의 비율이 지방의회의 경우 굉장히 높습니다. 춘천시의회 같은 경우는 초선 13명, 그리고 재선이 8명이고 도의회 같은 경우는 35명이 초선이고 11명이 재선. 그래서 경험 부족이나 전문성 결여로 이 운영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도 많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실제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던 측면들은 이제 장점들, 새로운 측면들이고 우려가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죠. 특히 초선들이 도의원 같은 경우는 76%,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도정이 됐던 시정이 됐던지 간에 지자체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꿰고 있을 때만이 우리 주민들과 도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들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안목이 있는가, 또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이 심의가 되는데 이 예산안에 있어서의 정확한 본질들을 끄집어내고
또 문제점들을 제대로 반영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아마 이번이 100일이 아니라 이번 올해 애결산이 좀 정식이 끝나고 나면 그때 좀 의원들 지자체별 성적표가 좀 네.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기다려라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자, 한 분씩 조금 더 자세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려를 초선의 의욕, 열정, 참신함으로 어떻게 지금 극복해 나가고 있을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조인묵 군수님. 민선 6기하고 비교해서 7기의 경우 도내 시장 군수의 당적이 바뀐 지역도 모두 11곳이나 예, 되더군요. 그렇습니다. 양구군도 물론 예, 바뀌었고. 그렇습니다. 예.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욕도 있으실 거고 여러 가지 열의에 차 계시겠지만 하지만 이게 당적이 바뀌다 보면 앞서서 이제 세웠던 정책 기조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혼선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에 대해서는 어떠신지요? 예, 23년 동안 이제 한국당이 군수를 하면서 그 이제 어떤 분위기가 쭉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군수가 되면서 사실상의 변화는 없다 할지라도 심적으로 굉장히 그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적응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 군 단위에서 지역 주민이 원하고 또 제가 해야 될 일들은 사실상은 어떤 당적이라든가 이러한 거하고는 거의 뭐 상관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우리 군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하면은 그런 후유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주 최소화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심상화 의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도의회로 오시기 전에 기초의회 경험이 좀 있으세요. 네. 그렇죠? 예, 역시 초선 같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저희 그렇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않습니다. 좀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이번에는 참 힘겨운 선거를 마치고 도의회 들어오셨습니다. 도의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다수당이 바뀐 상황이라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시의회하고 도의회는 뭐 차이가 사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지금 공부하면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고요. 3개월하고 한 16일이 지났는데 아직 그 야당으로서의 어려움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으로서 최문순 우리 지사의 그 집행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앞으로 이제 남북 교류 협력 사업, 2021년 동계 아시안 게임 개최, 알펜시아 매각 또는 뭐 강원 상품권, 강원 FC, 레고랜드, 동해안권 경제 자유구역 사업 심사 등에 있어서는 앞으로 야당으로서의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재균 의원님 가장 젊은 피셔서 가장 마지막에 좀 여쭤보지만 또 답변도 기대가 됩니다. 30대 패기를 앞세워서 춘천시의회에 입성하셨는데 좀 입성 전과 후가 생각이 좀 달라진 게 있으실지요? 일단 선거 기간에 느꼈던, 그리고 그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춘천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진출을 해야 된다. 그만큼 그 기성세대 정치인들에 대한 그런 이제 새로운 변화를 시민들이 또 요구를 하고 있었고, 이번 의회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을 또 충실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나이가 또 젊다 보니까 예. 그 이번에 이제 피감 기관이라든지 그쪽에 네네. 자료를 요구하는 단계에서 마찰이 좀 있었죠. 네,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 의회 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뭐 초선만 하고 말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예. 근데 뭐 소신껏 그 감정적인 대응보다 어쨌든 또 한 명의 시민이기도 하고 의원의 역할이 그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소신 있게 대응하고, 그러면서 이번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네. 관련해서 기존에 있었던 그 집행부 혹은 산하기관과 또 의회와의 그런 문제점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민선 7기 100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4년 임기에서 100일 성과를 논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면 맞죠. 그럼에도 앞서서 뭐 기대치도 워낙 높았고요. 또 선거 전부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워낙 원팀을 강조해 왔습니다. 대통령부터 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원까지 이렇게 모두 한 팀을 강조해 왔는데 과연 이 원팀의 효과가 나오고 있느냐, 강원도민들로서는 참 궁금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 소속이신 군수님 그리고 또 박 의원님은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시지 않을까 예상은 그런데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뭐 대통령과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군수, 의회 의원 이렇게 완팀을 이루면은 우리 양구군 같은 경우에 이제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데 완팀을 이뤄서 도라든가 국가에 저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그 분위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심상호 의원님은 자유한국당 소속이시기 때문에 의견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원팀 너무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선거 기간에 한때 사실 부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도지사, 도의원, 시장, 시의원, 군수, 군의원 모두 맡은 그 업무적인 역할이 틀립니다. 그런데 도지사, 시장, 군수, 군의원이 예를 들어서 원팀으로 간다. 그런 거는 사실 어떤 사업적 면에서 이해가 되지만 도의원, 또 시의원, 또 그 군의원까지 같이 해서 원팀을 간다면 주민들로부터 업무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견제의 감시가 현저히 떨어지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로부터 좀 멀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멀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면 양구 같은 경우에 네. 31번 국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면 월운리를 거쳐서 금강군 내금강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31번 국도가 있는데 이게 군수 혼자의 목소리보다는 정부와 대통령님과 그다음에 최문순 지사님과 또 저와 또 우리 기초의회 의원들이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이 31번 국도를 복원해야 된다 하는 완팀의 목소리를 낼 때에 한 사람의 목소리보다는 상당히 그 목소리가 힘이 생기기 때문에 지역을 위해서도 그거는 상당히 이제 좋지 않은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죠. 그 원팀에 대한 그 생각은 사실 여러 가지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군수님하고 우리 어차피 도의원하고 군의원께서는 당연히 뭐 양국은 군수님이시니까 충분히 협의를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효율성을 따지고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은 의원의 본연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우리 도지사님하고 군수님하고 우리 그 도의원하고 군의하고 같이 여러 가지 정책 협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그게 바람직한 사업의 효율성을 우리가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될 도의원으로서는 좀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견제와 감시는 맞는데 일단은 어떤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따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제 31번 국도와 관련돼서 복원을 하려면 한 500 내지 600억 원의 국비가 드는데 이런 거는 이제 견제와 감시 이전에 먼저 예산을 국가에서 따내기 위해서는 한 힘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지금은 그런 차원이죠. 어느 하나의 사업만 가지고 하는 게 저도 자유한국당 소속이지만 강원 도의원으로서 충분히 저는 협의를 해야죠. 그러죠.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질의 내용은 포괄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뭐 30분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죠. 저는 원팀에 관련돼서 긍정도 있고 부정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요. 염려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은 가장 큰 건 뭐냐고 한다면 강원도의 이제까지의 중심 축들은 이 분당 강원도다 보니까 이 남북 교류 사업에 상당히 중심이 돼 있었습니다. 특히 김진선 지사 시절에도 정부와 당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연어 방류 사업이나 솔리 폭발이 사업이나 이런 대북 사업들을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되면서 이것들이 중단이 돼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문순 도정 같은 경우는 이 사업들을 꾸준히 실으려고 했지만은 전혀 진척이 업그레이드 됐던 것이고 남북협력특별팀마저도 전남팀마저도 해소가 돼버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가장
분명하게 이게 지방과 중앙의 행정이 맞지가 않았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눈여겨봤던 것들이죠. 그렇다고 온다면 이번에 정부에 있어서의 정책, 그다음에 도회 정책, 그다음에 시군에 있어서 일관된 의지로서의 하나로 가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열려진 측면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히 봐야 될 것들은 뭐냐고 한다면 현재 강원도 같은 경우는 평화 번영이라고 하는 이 기조를 가지고 전체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옆에서 잠깐 찬찬히 좀 들여보자고 한다면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로 시군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의견들과 그다음에 정책 역량을 지원하면서 전체 사업과 목표들을 설정하기보다는 철저히 중앙정부보다도 또 지방 지자체, 그러니까 도가 중심이 돼서 설정을 하고 아래로부터 내려주는 톱다운 방식을 아직도 좀 진행하고 계속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아쉬움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들도 상당히 많이 이제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 극명하게 얼마 전에 최문순 도지사와 이재수 지사 춘천과 강원도끼리 이재수 시장,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네. 이때 이제 레고랜드 문제나 기타 캠프 페이지 활용 문제 가지고 서로 간에 이견이 드러나면서 이게 원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가라고 네. 하는 그러한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것들도 있는데요. 이런 점들을 유심히 본다고 한다면 발전시켜 나갈 방향들이 무엇이고 네. 또 현재 상존하는 부분들도 묵인하는 것들이 아니라 잘 들여내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 말씀하신 대로 원팀이더라도 내부에서 나름 좀 초선 의원분들 또 젊은 피가 쓴소리를 내야 이게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글쎄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뭐 저희 춘천시 의회를 예로 말씀을 드리면 뭐 저희도 내부에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저희가 저희 당 의원들이 봤을 때도 분명히 문제되는 사업들이 있고요. 또 논란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시장님께서 명확한 그 답변을 주셔야 되는 사업들도 예.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내부에서 이제 견제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아직 이제 임기가 시작한 지 100일이 살짝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뭔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진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좀 더 목소리를 높이자 그런 의견이 우세하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의회 거수기 관련 논란도 있고 좀 춘천에서는 논란거리가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주체 간 관계 설정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문제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면서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 견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는 뭐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지금 원주 한 곳을 제외하고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7명이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기 때문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또 알게 모르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도 많은데 이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시 의원님. 저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뭐 국회의원들이 저희 지금 현재 강원도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뭐 우리 국회의원보다 제가 또 기초의원을 해봤을 때에는 저 군수님이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시장님이 계시고 또 도지사님이 계시다 보니까 충분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지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자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저는 주민을 먼저 생각하면 이 모든 게 해결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구 같은 경우에는 홍천, 철원, 하천, 양구, 인제 이렇게 5개 군을 이제 황영철 의원이 지역구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어떤 게 역할론이라든가 또 이런 거를 따질 만한 그런 분위기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여든 야든 황영철 국회의원이 중앙에 가서 예산을 잘 따올 수 있도록 우리 양구는 양구 현안에 대해서 자료를 잘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잘 해줘서 양구에 해당되는 예산을 잘 따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함께 협치를 하면 그게 최고 잘하는 것이지 뭐 여야를 따져서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런 거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데 좀 따질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물론 이제 시군 기초단위에서는 더 많은 내선과 행정적 지원을 중앙정부에서 해온다고 한다면 가장 큰 힘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몇 가지 나타난 사안을 본다고 한다면 결코 조금 안심할 부분은 아니에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도 예산을 본다고 하더라도 강원도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한 15%가 못 미쳤죠. 네네. 한 2천억 원 정도가 중앙 예산을 따지 못했는데 그 2천억 원에 대한 핵심 예산들이 바로 최문순 지사의 핵심 공약과 관련된 사업들이었습니다. 제1공약이었던 동해안 철도 부분들도 부결이 됐었고 그 다음에 남북 2021년 이 올림픽 예산, 아시안 게임 예산이죠. 이것도 부결이 됐었고 가량산 문제도 뭐냐면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고 가장 커다란 문제인 올림픽 관련된 유산에 대한 부분들도 전혀 반영이 되지 못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같은 경우 말씀하셨던 국회의원들하고 원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뭐냐면 조절과 조율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성적표가 나왔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을 표해보고 두 번째는 뭐냐고 한다면 매우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이 최문순 도정과 강원도가 나갈 핵심 현재 정책으로 내놓은 게 평화자치도와 관련된 이 계획입니다. 이 계획들은 뭐냐고 한다면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이고 또한 강원도만 있는 게 아니라 시군 옆에 있는 경기도나 이 인천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국회의원 자원수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하지만 뭐냐고 한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 아닙니까? 특별법이 통과가 돼야 운영이 되니까. 한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전체 국회의원 중에 7분 중에 6분이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충돌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강원도의 핵심 사업들이 앞으로 2년 내에 이게 뭐냐고 한다면 전체 7명이 힘을 모아도 이 경쟁 상대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 사업이 자초가 된다고 한다면 강원도 전략 사업 자체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어려움들, 문제점들을 좀 날카롭게 보고 여기에 대한 정말로 강원도와 국회와 기초단체가 무엇을 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협의가 좀 시급히 요구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봅니다. 예.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그 말을 던져주신 것 같은데 박재균 의원님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네, 지금 죄송합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춘천시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지자체들이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비슷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그 정확한 견제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이게 논의하는 시점 자체가 이제 임기가 시작된 지 100여일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좀 섣부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됩니다. 또 저희가 당내 저희 다수의 그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당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나가자. 또 춘천시 지난의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질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원내 차원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앞서서 지적하신 대로 늘 말은 뭐 당적에 달라도 괜찮다. 서로 협조해서 잘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업 성과를 놓고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이게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의회 또 도의회, 의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심 의원님께서도 한 번 더 발언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결국 원팀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만의 원팀이 아니라 네. 이제 국회의원도 참여하고 선출직들이 모두 모여서 이런 원팀을 이제 구성을 해달라고 저는 제안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종현 그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야지 우리 뭐 전반적으로 31번 국도라든가 이런 게 서로 공조가 돼야지 타 지역에 있는 의원도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다면 이제 원팀은 민주당만의 원팀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의 선출직 국회의원 포함해서 같이 원팀을 구성해서 강원도 발전을 앞당기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환영입니다. 제가 도의 국장으로 있을 때 저희가 보면은 타 시도에 비해서 이 국회의원 숫자가 상당히 이제 열악합니다. 그래서 예산 따는 문제라든가 프로젝트를 이제 우리 강원도 쪽으로 이제 유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라면은 여야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다 원팀이 돼서 한 마음이 돼도 될까 말까 한데 거기서 네. 이제 나눠져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고요. 네. 실제적으로 중앙에서 예산 딸 때도 보면은 우리 도의 실무자들과 또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당은 틀리지만 함께 했을 때 그 성과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아주 대환영입니다. 저는 우리 심상학 의원 같은 분의 역할이 정말로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한다면은 그건 공치사가 아니라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현재 뭐냐면 야당 의원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행정부하고 의회를 보자고 한다면 여당 의원들이 반대죠. 차지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 사이에 있어서의 조율과 협력할 수 있는 역할들이 그게 바로 도의원의 역할인데 이 역할은 현재 여당, 민주당 도의원들이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역할들은 바로 우리 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에서도 중책을 맡고 계시고 또한 의회 경험도 풍부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아까 말씀하셨던 원팀의 윤활유 같은 역할들에 대한 부분들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이런 속에서 좀 기대와 답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오늘 좀 과제를 많이 안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하겠습니다. 들으셨어요? 예. 예. 저희들이 지금 우리 46명의 도의원 중에 11명이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뭐 우리 지금 35명의 우리 도의원이 민주당 도의원이 계신데요. 나름대로 정말 전문가이시고 서로 의정 활동하는데 정말 여야 없이 정말 그 교육 복지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서는 정말 여당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네. 심도 있는 질의하고 하시거든요. 앞에 이것도 잘 전해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도 우리 도시락 원팀이 되도록 하는데 예. 윤활유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걸 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은 초선과 재선의 영향력이 차이가 꽤 많이 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기초의원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됩니까? 어떠실까요, 심 의원님? 네.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박재현 의원님도 와 계시지만 처음 하시게 되면 서로 행정에 집중은 조금은 더 학습이 되지 않아서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런 것은 뭐 사실 이제 100일이면 지나가면 네. 충분히 뭐 한 20여 개 이상의 실과를 다 모든 것을 다 이제 그 행정 현안을 볼 수 있고요. 또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게 훨씬 초선에 그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네. 재선 3선보다 의정 활동을 사실 더 잘 하리라고 보거든요. 예. 예. 별 차이가 없다. 예, 차이 없습니다. 박재균 의원님도 마찬가지 생각이십니까? 네, 이번에 그 회기를 지내면서 100여일이 지났지만 초선 의원 2명이 벌써 단독 발의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재선 3선 선배 의원들께서도 이 기간 동안에 그 진행하신 분들이 이제 적은 것을 감안했을 때 능동적으로 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까 인사 말씀으로 드렸지만 지금 그 춘천시 의회에서는 이제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호주 아들레이드 시하고 자매 결연을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그 물론 이제 재선 의원들의 그런 노련함과 그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또 저희 초선으로서의 그런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초선들의 역할들이 앞으로 네. 또 이제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또 질문을 드리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직업 중에서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직업 1위가 정치인이더군요. 여기 계신 초선 의원 여러분들의 또 열정과 열의로 이런 여러 가지 좀 불안을 불식시켜 주셨으면 강원도 정치에 좀 새바람을 넣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여쭤봤습니다. 뭐 연계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에 나서는 지역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뭐 초선 의원들이 는 영향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민선 7기에 들어서 좀 달라진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문제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이라든가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점에서는 뭐 큰 평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의회의 기능을 침해한다 내지는 옥상옥 구조, 옥상 위에 또 옥상이 있는 구조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내지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분의 생각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예. 먼저 나철석 소장님 발언해 주실까요? 그 핵심인데요. 초선이다 보고 또 행정을 잘하려다 보면은 가장 먼저 만드는 게 기구입니다. 조직 재편이고 또 지금 재편 중에 있기도 하죠. 심 의원님한테 좀 하나 예. 문제를 낸다면요. 예. 문제입니다. 좀 짝사랑한 건 느낌 같은데. 강원도 의회에 강원도에 현재 위원회, 그러니까 상설위원회, 임시위원회, 조정위원회를 포함해서 위원회 수가 한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200여 개는 더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200개. 네. 너무 못 나가셨는데. 박정희 의원님은 몇 개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못 나갔다고 하셔가지고 예. 네. 그 400여 개. 400여 개. 네. 지난달 국회의원 이재정 의원실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강원도 위원회가 1,800여 개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예. 춘천만 108개고요.
강원도는 1,800여 개입니다. 근데 여기서 400여 개가 예. 25%가 단 한 번의 회의도 하지 않았다라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자화상인데요. 한 1,800개나 되다 보니까 이게 한 사람의 위원들이 중복위원회를 맡는 것들은 다반사이고요. 열리지 않는 것들은 또한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죠. 페이퍼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이죠. 대표적으로 춘천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좀 높은데요. 이번에 시민의정부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위원회를 참가하긴 했지만 거길 본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만든 새로 제출하고 있는 센터만 위원회가 아니라 위원회하고 센터는 다릅니다. 위원회는 그냥 회의만 하면 되는 거고 센터는 거기에 수십억, 수백억 재원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인원이 투자되는 곳인데 센터만 한 10개를 만들기로 지금 제출하고 있는데요. 가령 보자고 한다면 우리술연구회, 먹거리 지원센터, 예.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센터, 사회복지정보센터. 왜냐하면 기존에 있거나 아니면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씀하셨던 대로 옥상옥 구조를 또 만들게 되는 것들이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이번에 또 춘천시에는 상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들을 총괄하기 위한 또 주민지원센터를 또 만들게 되는. 극명하게 좀 드러나는 부분들이요. 좀 먼저 기존에 있었던 위원회와 역할들이 주민 참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었는가를 명확하게 평가하고 그 속에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고 한다면 활성화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기존에 대한 위원회에 대한 서류평가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고 또다시 자신의 정책이랄지 공약들이랄지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다른 기구를 만든다고 하는 것들은 정말로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어떤 힘을 발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죠. 뭐 얼핏 듣기에도 구조도 굉장히 복잡하고 예.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춘천의 얘기가 예로 나왔으니까요. 박재균 의원님 의견 들어보죠. 네, 말씀하신 부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문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동일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접 민주주의라든지 지금 시민들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의회에서 회기 기간을 지나면서 확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임 춘천시장님께서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의 이제 노조 측에다가 당시 원장님께서 선거 경선에 나오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고소고발하라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의 그런 행정적인 부분과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유화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계속해서 알아나가고 공공의 영역이 사유화되지 않고 공공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행정적인 부분들 어떤 미흡한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되 시민들이 계속해서 알 수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또 올바른 판단을 선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더 우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시민 참여의 부분이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런 주권의 부분에 있어서 시민 주권의 부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춘천시 의회에서는 춘천시가 굉장히 좀 불편한 기색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네. 춘천시에서는 어떻게 관련해서 좀 개선의 여지를 뒀는지 아니면 좀 의견을 조율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견제의 이야기는 하고 있고 네.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서 어쨌든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행정으로 갈 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또 계속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있기도 하고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인무 군수님, 양구에서도 듣기로는 이런 춘천시의 시민의 정보 추진단이라든가 이걸 표방한 여러 가지 기구 설립이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예, 우리 나 소장님 아까 말씀 잘 해주셨는데 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역할을 볼 때 이게 과연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가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양구군 같은 경우에 보면 한 80여 개 이제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양구군 협치위원회를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지금 조례는 이제 제정이 됐고요. 그래서 12월까지 구성을 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아까 나 소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의 문제들을 대토론회 때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확인해 보면서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협치위원회하고 또 기존에 있는 위원회 중에서
실적이 전혀 없거나 내용이 비슷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의회와 협의를 해서 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은 80여 개가 있지만 상당수가 이제 좀 감소가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위원회의 기능과는 달리 또 우리 공무원들이 소통을 위해서 민원 소통실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이번에 좀 공신력 있는 협회를 통해서 조직 진단을 끝내고 나서 양구에 민원 소통실, 이게 4급 서기관입니다. 다른 데 이제 5급인데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떤 원스톱 민원이라든가 고질 민원이라든가 복합 민원 또 민원을 제대로 했는지 감사 기능도 거기다 주고 그다음에 민원을 다 해결하고 나서 평가 과연 민원을 얼마나 잘 해결했냐 그런 내용들을 다 이제 거기서 업무를 하는데 그런 업무를 하면서 좀 위원회의 기능도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조적인 역할을 좀 해볼까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번외 질문입니다만 뭐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얼마 전 보도 자료도 났더군요. 어제였나요? 신문에 양구군에서 공무원 군기 잡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자료도 났던데. 저는 공무원에 대한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31년 동안 이 시, 군, 또 도, 중앙부처에서 공무원들만 상대했기 때문에 군기 잡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해줄 수 있게 만드는 그 수장이 진짜 리더십 있는 수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314명 발령을 내면서도 뭐 100% 만족은 못하지만은 그 사람의 적성과 능력 이것에 맞는 자리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은 굉장한 그 성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도 즐거워하고 그렇게 즐거워함으로써 양구 국민도 이제 더불어서 삶의 질이 이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계속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인사를 이제 이렇게 조정해 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의회도 존중하면서 집행부에 성과도 낸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균형 감각을 발휘해 주시길 기대드리고요. 자, 심 의원님. 옥상옥 구조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시민들 참여가 정말 더 활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중앙 정부의 화두가 자치 분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 참여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예를 든다면 예를 들기 전에 아까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러셨고 말씀하셨는데 센터나 위원회의 장단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 단점이 있다고 것을 저희들이 좀 보완하면 되거든요. 그래갖고 주민 참여가 더 이루어져야 되고요.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주민자치의 기능이 더욱더 강화돼갖고 주민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결국 자치분권으로 가는 길이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앞으로 행정에 아주 깊숙이 좀 의견을 제시해야지만 결국 앞으로의 강원도 발전이나 시군 발전에 좀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옥상업 구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의원의 기능이 약화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의 참여가 늘어날수록 최종 최종 기관은 의회지 않습니까? 의원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민의 정부 추진단이라든가 이것이 의회 기능을 침해하는 단계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짧게 조금 들어보죠.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저희 협치위원회에 의원이 이제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국민들 구성원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의원이 귀담아 듣고 그 다음에 그 의회에서 역할을 더 심도 있게 이제 하면은 그거야말로 뭐 상당히 그 위원회 역할을 좀 도와주는 그런 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초선 또 이 기초단체, 자치단체 의회 의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오늘 좀 의회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강원도 현안을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 것 같아서 이것도 좀 한번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 기조도 그렇고 강원도의 경우 쌓여있는 산적한 현안이 너무 많은데 너무 남북 교류, 남북 협력 사업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도의회에서나 시의회에서 제동을 건다던가 좀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필요한 부분 같은데요.
박재균 의원님 시에서는 물론 춘천에서는 어떤 특별한 남북 협력 사업을 내놓는 것은 없습니다만 관련해서 좀 논의되는 바가 있는지요? 의회에서 진행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의회에서 남북교류 관련된 조례안이 이번에 올라와서 다음번 회기 때 그것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 문제에 집중을 하는 게 이제 혹은 이제 시각에 따라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거기에 대응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남북 교류가 실질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때 춘천시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거기에 따른 혜택들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부터 그리고 도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의 어떤 원만하진 않지만 그런 네. 조율들을 통해 가지고 원만하진 않습니까? 언론에 노출된 걸로는 원만하지 않게 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단계 준비해 네.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심상학 의원님, 도의회는 어떻습니까? 도의회는 지금 이 남북 교류 사업 때문에 사실 그 의원들 간의 찬반이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통일 사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점 사업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충분한 준비 없이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해서 모든 게 강원도 행정이 집중이 된다면 예전에 우리 동계올림픽 때문에 사실 그 정선, 강릉, 평창 이 세 개의 그 시군만 나름대로의 그 수혜를 잇고 SOC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강원도 그 다른 시군은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처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또 와가지고 그 남북 교류 사업에 지금 모든 그 행정이 사실 집중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도 아마 그 군수님이나 의원님 또 우리 소장님께서 신문을 아마 보시고 나왔겠지만 모 단체에는 3년 동안 5천억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도 지금 그 5개 이제 접경 지역 중에 이제 그 양구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거기다 하다 보면 지금 11월까지 우리가 이제 그 남북 협력 사업 중에 기금 사업도 있고 일반 예비 사업도 있지만 지금 100억여 원 가지고 지금 그 축제 행사도 하고 또 시설 보완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남북 협력 사업은 사실 그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위험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위험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언제 그 변할지 모르는 북한의 정세 문제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안 할 수만은 없는 거고 1,300만의 그 우리 그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우리 155만의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꼽치가 맴다고 우리가 그 주도적으로 남북 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주민과의 소통 그리고 충분한 논의를 통한 사업 계획이 이제 우선이라고 봅니다. 네. 좀 신중하게 남북 협력 사업을 이어나갔으면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혹시 반론 있으시면 짧게 들어보죠.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이로 인해서 남북 관계 이거는 지금 때가 온 겁니다. 아무 때나 공부할 수 없습니다. 이 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잘 공부하고 활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군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공부는 사실 때를 놓치지 말고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강원도의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북 협력 사업 때문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된다는 데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참 조심스러운데 우리 접경 지역에 있는 군은 정말 화가 나죠. 예. 그동안 너무 냉대받았어요. 우리가 군사시설 보호지역이다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번에 공부할 때가 와서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 이 공부 못하게 하면은 아마 저희들 굉장히 저는 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우리 연구소도 성격이 그러기 때문에 그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데 전 대신에 뭐냐 한다면 두 가지 축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바퀴로 반드시 움직여야 된다. 하나는 뭐냐면 평화 번영이라고 하는 바퀴고 하나는 민생이라고 하는 바퀴입니다. 근데 현재 뭐냐 한다면 도정에서 보면 매우 위험스러운 수익이 이런 것들이 있죠. 가령 동해안 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단 한 개의 기업도 현재 뭐냐 한다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무려 1조 7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그러죠.
또 알펜시아 같은 경우도 8천억 원이나 되지만 현재 뭐냐면 매각 문제가 어느 하나 해결된 게 없습니다. 레고랜드 같은 경우에도 7년째 와 있지만은 현재 해결된다고 하지만은 앞으로 다 난제가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단 하나의 삽도 떠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심지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강원도가 그 손대는 사업마다 마이너스 손이 되고 있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도민들에게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이 얘기를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뭐냐고 한다면 현재 여건과 상황에 맞게 남북 관계에 관련된 모든 보충 사업들을 우리가 강화해야 되지만 정말로 도정 본연이 가지고 있는 민생과 거대 우리 강원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이 준비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흐트러진다고 한다면 이번 강원 FC 사건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더 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들면서 네. 이 부분들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러한 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원도 현안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뭐 거의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나온 얘기들, 이 강원도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또 집행부를 어떻게 감시하고 견제할지, 민심의 기대치를 어떻게 채우고 구태 정치와 지방자치에서 벗어날지 아마 여기 나와 계신 세 분들을 비롯해서 또 많은 초선 의원들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한 30초 정도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4년 동안 계획 더불어서 시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짧게 듣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박재균 의원님.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 춘천시 다른 기초단체들의 산하기관들의 문제점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4년의 임기가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정책 개선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한 초선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또 초선이라는 이유로 많이 그 빛을 못 보고 있는 부분인데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인묵 군수님. 예, 좀 우리 국민들이 더디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양구의 그 장래 미래 비전을 위해서 좀 한 1년 정도 이렇게 걸쳐서 다각적으로 좀 연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용역을 좀 추진을 해서 양구의 먹거리가 뭔지 그거에 의해서 이제 좀 2000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좀 추진을 좀 하고요. 또 그리고 현장 행정을 좀 저는 좀 하려고 합니다. 좀 많이 듣고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현장 행정을 좀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자, 끝으로 심상화 의원님. 어렵게 도의회에 입성했습니다. 강원도는 지금 남북 교류 사업, 레고랜드 강원 상품권, 강원 FC, 알펜시아 매각, 강원 동해안권 자유구역, 동계올림픽 시설 활용 방안 등의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기 내에 꼭 정상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 활동을 하다가 제 지역구인 동해시 행사나 어르신을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동해시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의정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저희도 하겠습니다. 그 100일, 사람은 100일의 경우 100일 잔치를 하는데요. 민선 7기 출범 100일 또한 진정한 일꾼으로 출발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초심을 잃지 마시고 지역 발전 또 도민들, 시민들을 위한 정치 앞으로 4년 동안 이어나가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저희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